26년에 새 차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리콜 문제, 치명적인 고장, 엔진 문제, 불량 변속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딜러들이 많은 차량에 대해 정가보다 더 비싸게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듯 멍청함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이런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이런 비싸기만 하고 형편없는 차량들 중에서 사람들이 아직도 사고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라서 그중 7가지를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요타 라브4 프라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면 43,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갑니다. 결코 저렴한 차량이 아닙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5리터 4기통 엔진과 eCVT가 결합된 신뢰할 만한 구성을 갖췄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몇 년 전에 저는 이 근처 토요타 딜러십에 갔었습니다. 이 차량 중 하나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들은 가격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1년 정도 기다려야 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트럭에서 막 들어온 차량이 있는데 아직 고객이 안 가져가 대기 중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거 아시나요? 제가 그 차량을 보여드리고 사양서를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완벽하네요 라고 했죠. 차량을 봤는데 정말 멋졌고 제가 원하던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메탈릭 화이트 색상의 정말 멋진 차량이었어요. 그런데 사양서를 봤을 때 스티커 가격에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있었지만 마지막에 이 차량에 14,000달러의 마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이게 뭐죠? 라고 물었어요. 내역을 보니 PPF, 언더코팅과 바닥 매트 몇 개가 추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런 것들은 따로 구입하거나 서드파티에서 하면 전부 합쳐도 아마 2,000에서 3,000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차량 기본 가격에 13,000에서 14,000달러를 추가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죠?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약간 비웃으면서 웃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인기 있는 차량에서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몇 년 전 시장에서 있었던 대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브4 자체는 꽤 신뢰할 만한 차량이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지만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실제로 약간 덜 신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더 큰 배터리와 더 큰 모터, 그리고 확실히 더 많은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더 많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계기판 고장, 전기 문제, 충전 불량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플러그를 꽂았다가 뺐다가 잠깐 운전하면 이런 고장들이 사라집니다. 좀 이상하죠? 게다가 브레이크와 서스펜션도 약간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eCVT를 꽤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간 거칠고 부드럽지 못한 느낌이 있어서 세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체공학적 설계가 이런 높은 가격대와 꼭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본 가격이 $10,000인데 여기에 $10,000 이상이 추가로 붙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제가 말했듯이 제가 근처에서 본 딜러는 단지 몇 가지 액세서리를 추가하는 데만 캐나다 달러로 14,000달러를 더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런 가격을 지불하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딜러들은 온갖 수작을 부리죠. 가장 나쁜 점은 소비자들이 알겠어요, 살게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모두가 비싼 값을 낸 일부 고객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현재 이 차량들에는 후방 카메라 같은 몇 가지 리콜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토요타 후방 카메라 리콜 소식을 들었고 화면이 차량 속도를 보여주다 갑자기 꺼지는 문제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죠. 그리고 왜 어떤 차든 정가보다 15,000달러 나 더 주고 사야 할까요? 15년 전만 해도 이런 건 범죄나 다름없었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정가보다 수천 달러나 깎아서 샀죠. 사람들이 이런 차를 산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다음은요. 전에 얘기한 적도 있는데 바로 포드 매버릭입니다. 이 차는 원래 작고 저렴한 입문용 트럭으로 나왔죠. 심지어 유니바디 플랫폼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차는 사실상 포드 이스케이프나 다름없어요. 이 돈 주고 살 가치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라리엇, 트레머 트림 가격을 지불하고 있고 일부 차량은 에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가면 추가 옵션 전에도 가격이 40,0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차를 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생긴 것도 우습고 가격도 비쌉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F150에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서 더 낮은 급으로 내려간 겁니다. 매버릭의 인기가 오르자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드는 가격을 인상했고 20,000달러대 초반의 기본 모델 가격도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그 가격을 지불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포드 매버릭이 그렇게 잘 만들어진 차량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엔진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스다 엔진인 2.5리터 애킨슨 방식 엔진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일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샀던 2리터 타보 에코부스트 엔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엔진은 냉각 문제, 미스파이어, 엔진 고장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들에 장착된 8단 자동 변속기 또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22D는 닛산의 제트와 혼동하면 안 되는데 22D는 훨씬 더 내구성이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종류의 22D나 CVT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그 변속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았으며 보통 2.5리터 애킨슨 엔진과 함께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운이 없으면 불량품을, 운이 좋으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었지만 모두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평균 이상으로 평가했지만 여러 작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와 일부 변속기, 특정 엔진에 큰 문제가 있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복불복이라 차량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트레일러 모듈 고장, 주차 시스템 소프트웨어 버그, 미스파이어, 인젝터, 냉각 문제 등이 있었고 특히 하중심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엔진은 경량 작업용으로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유리 물루프는 접착 문제로 누수가 있었고 주차 상태에서 차량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5 엔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이스케이프에서 발견됐고 인젝터 금가고 누수로 인해 심각한 리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픽업 트럭이 가장 저렴한 옵션 중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쓰고 심지어 지금 2026년에도 스티커 가격보다 최대 1만 달러 이상 더 주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달러에 1만 달러를 더하고 세금과 모든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결국 미국 달러로 4만 6천에서 4만 7천 달러를 내고 캐나다 달러로는 5만 5천에서 6만 달러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5만 5천 6만 달러대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경쟁 모델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대 산타크루즈가 있지만 판매량이 적고 제 선택도 아닙니다. 저는 돈을 더 써서 다른 걸 고를 것 같아요. 저는 혼다 리즈라인을 추천합니다. 3.5리터 V6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되고 매우 강력하며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보통 혼다가 더 좋은 제품이죠. 닛산 프론티어는 3.8리터 자연흡기 V6 엔진,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 4X4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진정한 트럭다운 트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드 매버릭이 2만 달러일 때는 말이 되지만 4만 달러가 되면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웨그를 확인해 보세요. 모자, 비니, 티셔츠, 후디 등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포스월 페이지에서 스웨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때 품절이었지만 지금 재입고됐어요. 댓글란에 고정되어 있고 제가 쓴 중고차 구매자 가이드 책 링크도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뭔가를 찾고 계시고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 차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기아차에 과도한 돈을 지불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K4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다 시빅이나 코롤라 같은 다양한 소형 차량들과 직접 경쟁하는 차들을 봐왔죠. 이 차는 딱 그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스티커 가격보다 700달러를 더 주고 산다는 건 현실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 이런 차를 그 가격에 사지 마세요. 이 차들은 특별히 문제없는 것도 아닌 평범한 대중 차량들인데 사람들이 너무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작 가격이 약 2만 3천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2만 6천, 거의 2만 7천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달러로요. 미국 달러입니다. 하지만 2리터 자연흡기 2리터 엔진에 CVT를 물리면 결국 들을 수 있는 건 윙윙거림과 진동 소리뿐입니다. 마치 이상하고 기묘한 얼터너티브 음악 공연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엔진은 힘이 부족해 가속이 느리고 엑셀을 더 세게 밟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차가 둔하고 느리다고 하며 CVT 변속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는 거슬리기만 하고 성능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1.6L 터보 4기통 엔진이 있는데 190마력과 약간 더 빠른 가속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게 당신을 감탄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고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평균이라 평가합니다. 이 차는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냉각수 누수와 브레이크 마모 및 성능 저하,
그리고 약간의 전기적 문제들이 보고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심각한 신뢰성 위험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해도 한 가지 중요한 리콜이 있는데 뒷좌석 중앙 부분의 안전벨트 버클 잠금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리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 차를 실제로 구입하기로 한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점검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쟁 차종들도 훌륭하고 개인적으로 꼭 한번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스다3가 최고의 선택이라 믿습니다. 2.5리터 자연흡기 4기통 엔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5리터 터보차저 엔진은 터보와 GT 트림에서 선택 가능하며 전륜구동과 사륜구동, 전륜수동 변속기도 지원합니다. 성능이 뛰어나고 정말 아름다운 차입니다. 기술 사양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다소 아쉽지만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차 중 하나입니다. 혼다 시빅 다음으로 추천하는 재미있는 차입니다. 다양한 구동계, 수동 변속기, CVT, 일부 모델에는 토크 컨버터까지 있지만 혼다 시빅은 꽤 신뢰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1.5 엔진은 자체적으로 오일과 연료 희석 문제가 있어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요타 코롤라입니다. 다소 심심하고 지루하지만 신뢰성이 더 높습니다. 크게 흥미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대로 차량을 살 것 같아요. K4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진 않지만 다른 차들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도로에서 K4를 본 때가 기억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라면 누가 2026년형 혼다 프렐류드를 새로 사는 걸 고려할지조차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스티커 가격보다 1만 5천, 2만 5천 달러 나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을 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딜러에서 바로 스티커 가격에 온갖 추가 금액이 붙고 있습니다. 네, 혼다 자체에서 그런 추가 금액을 붙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혼다 시빅인 차량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리터 4기통 엔진과 하이브리드 조합으로 최종적으로 약 200마력의 합산 출력을 냅니다. 기어로 구동되는 CVT 변속기를 얻게 되는데 이건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이나 밋밋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CVT 변속기와 2리터 엔진, 그리고 확실히 작은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구동계를 가진 차를 거의 혼다 시빅 타입 R 가격에 사게 되는 거죠. 진짜 할로드인 타입 R은 니르부르크링에서 많은 슈퍼카들을 앞지르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좀 더 맞춤형이거나 성능 지향적인 무언가를 내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원래 자동차 애호가들을 위한 차로 기획됐던 이 완전히 새로운 2026 혼다 프렐류드는 분명히 그와는 가장 거리가 먼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알다시피 제 옆집에 사는 79세 할머니가 타는 하이브리드 시빅과 똑같은 구동계를 가진 차. 사실상 같은 구동계라는 거죠. 여기 S 플러스 시프트라는 작은 버튼이 있는데 사실상 그냥 눈속임일 뿐이고 뭔가 변속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CVT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실제로 고정된 기어 단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밋밋하고 재미없어요. 왜 누가 혼다 프렐류드를 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시작 가격이 겨우 3만 달러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도 원래보다 비싼 편이에요. 실제로는 2만 8천 달러 많아도 3만 달러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좋은 거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저조한 판매량이 사람들이 점점 눈치를 채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항상 속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자리에 맞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갑자기 가격대가 BMW M340과 겹치게 되는데 그 차는 360에서 380마력 정도를 내서 출력이 거의 2배고 조금만 더 보태면 M2까지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말로 출력이 2배나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동차 마니아가 혼다 프렐류드를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사실 혼다 프렐류드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토요타 GR86, 2.4리터 수평대양 4기통 엔진의 수동 변속기, 가벼운 후륜구동, 정말 멋진 작은 차죠. 네,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스바루 BRZ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같은 차죠. 후륜구동의 수동 변속기, 정말 멋진 작은 차고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또한 MX-5나 마츠다 미아타도 고려할 만합니다. 더 저렴하고 훨씬 좋은 차라 저는 미아타를 선택하겠습니다. 팬은 아니지만 더 갖고 싶네요. 하지만 전 시장에서 4만 달러짜리 차에 2만 5천 달러를 더 얹어서 결국 6만 5천 달러를 내고 차를 사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3년 후에 그 차가 2만 달러 정도로 떨어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 3년 만에 차량 가치의 55%, 60%, 65%를 잃게 되는 셈이죠.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기아가 있는데
기아차를 정가 이상 주고 산다는 게 믿기지 않고 정말 공짜로 줘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일 바보가 태어난다고 하죠. 기아 셀토스는 약 23,000달러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트림은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풀옵션 기준 약 32,000, 33,000달러입니다. 예전에 리뷰했는데 무난한 소형차였어요. 가격에 맞춘 느낌이 강하고 마감재가 전반적으로 기본형 수준입니다. 이 차량은 모든 면에서 기본적이며 성능과 파워트레인 등 모든 것이 가격에 맞춘 느낌입니다. 이미 기아 K4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엔진은 2리터 자연흡기 엔진이고 물론 CVT와 아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없고 재미없고 소음 크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1.6 터보 엔진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로 약 190마력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엔진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대로 된 기어와 2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언급한 혼다 프렐류드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제가 이 차들을 운전해본 경험에 따르면 2리터 엔진이 전반적으로 좀 더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더 느립니다. 덜 튀고 전반적인 반응 전환이 매끄럽습니다. 모든 게 그냥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더 크고 강력한 엔진으로 가면 확실히 더 튀고 거칩니다. 사람들이 그 점을 언급하고 저도 느끼지만 조금 더 거칠고 신뢰성과 엔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속기가 잠겨서 다시 기어를 넣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휘파람 소리도 났습니다. 창문과 A필러 쪽에서 바람 소리도 들렸고요. 몇몇 기술적인 문제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리뷰했던 차는 괜찮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특히 그릴 부분과 외관의 몇몇 부분에서 플라스틱이 싸구려처럼 느껴졌고 전체적으로 조립이 잘 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기아 셀토스에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탑재되어 있지만 연결하는데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대부분 차는 바로 연결되지만 셀토스는 연결에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특히 가속해서 진입로에 들어갈 때 힘에 부치는 느낌이 듭니다. 거의 바닥까지 페달을 밟아야 했고 엔진이 비명을 지르듯 힘들어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에어컨과 히터 시스템도 그다지 대단하지 않습니다. 온도를 올리는데도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압력이 오르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직 완성도가 낮은 제품이지만 작동은 합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이해됩니다. 이 차는 도로에서 결코 최악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예전의 세타2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들어왔던 오래된 고물차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기아차든 특히 이런 가격대의 차량에 스티커 가격보다 7,700달러나 더 주고 산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수요가 뭐길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인 거죠? 아니에요. 그냥 다른 데로 가세요. 좋은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 중 하나는 마츠다 CX-30입니다. 작고 세련되며 스포티하고 실내는 단순하지만 훨씬 더 나은 차입니다. 2.5리터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성능이 더 좋고 신뢰성도 높아요. 혼다 HR-V도 고성능은 아니에요. 프렐류드처럼 출력이 부족하고 파워트레인도 특별하지 않지만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엔 그 차는 확실한 3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토요타가 판매하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차량을 정가에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아니어서 인기가 덜한 모델들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추가 비용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도 셀토스보다 훨씬 더 고려해 볼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형 뷰겐 비스타는 스티커 가격이 25,000에서 3만 달러 정도이고 여기에 1,800달러의 배송비가 추가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3기통 터보 엔진입니다. 1.2리터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고 전륜 구동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재앙이죠. 이런 힘없는 작은 터보 3기통 엔진을 쉐보레 트랙스 같은 차량에 넣고 싶다면 마음껏 하세요. 그건 대중적인 기본형, 입문용, 일회용 같은 차량이니까요. 뷰익은 원래 고급 럭셔리 브랜드였어야 했죠. 백발노인 전용차 기억나시나요? 저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뷰익은 실제로 이름값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죠. 훌륭하고 강력한 파워트레인과 고급스러운 사양들이 있었어요. 뷰익 본사 사람들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겁니다. 80년대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2026년에 1.2리터 3기통 터보 엔진을 생산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차들을 정가보다 1,200달러에서
$7,000 나 더 주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약 20분 정도 운전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한 가지 느낀 점은 차가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차가 덜컥거리고 튀고 거칠고 어떤 면에서도 전혀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 차는 뷰익 브랜드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변속기의 덜컥거림과 울컥거림 등 불만이 계속 제기되죠. 물론 변속기도 그다지 좋지 않지만 엔진은 그보다 더 나쁩니다. 갑작스런 출력 변화와 터보렉,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 때문에 정말 딱 저가형 차처럼 느껴집니다. 12피트짜리 낚싯배 뒤에 15마력 존슨 선회기를 달고 달리는 느낌이에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인포테인먼트와 전자장비 문제는 일부 고객들이 지적했습니다. 돈을 아끼고 이런 차량을 좋아한다면 쉐보레 트랙스를 선택해 몇만 원이라도 절약하세요. 더 좋은 선택지도 있습니다. 혼다 시빅을 추천드리고 마츠다 CX-30 기본 트림도 괜찮아요. 꼭 살펴보세요. 기본 트림의 토요타 코롤라도 이 차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닛산 킥스도 완벽하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차들보다는 더 낫습니다. 이건 그냥 바퀴 달린 총체적 난국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안타깝게도 이런 차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차들이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4,6,000달러만 더 모아 제대로 된 차를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테슬라 같은 차량에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는 거의 구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테슬라는 완성도가 높아 전기차를 산다면 테슬라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치열한 경쟁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 차량들은 더 저렴하고 어떤 경우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실내와 마감 품질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 차량들 중 일부는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인기 있는 차량이죠. 테슬라 모델 Y도 엄청나게 잘 팔린 차량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딴 건 됐다고 말합니다. 저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돌아갈 겁니다. 테슬라나 전기차는 필요 없고 많은 사람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테슬라 모델 S나 모델 X 같은 차량들의 생산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을까요? 비싸고 한정 생산이고 사람들이 사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델 Y 같은 차량을 큰 할인도 없이 아직도 그 비싼 가격에 산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한 내용들이 너무 비싸고 형편없으며 정말로 살 이유가 없는 차량들을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런 차를 산다는 게 믿기지 않고 여러분도 그런 차를 사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모든 말을 한 김에 저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영상이 왜 그런 차들이 그렇게 싸고 가격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왜 그 차들이 그렇게 싼지 말이죠.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만 좋은 중고차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새 차들을 사는 대신 중고차 시장에도 좋은 차들이 많고 엄청난 가치를 지닌 차들도 있습니다. 곧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길 바랍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안녕히 계세요.